안녕하십니까. 당대표 황교안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침묵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직무유기입니다. 어제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북한 김정은,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이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역사를 기념하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향한 공개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북중러 정상의 동반 등장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대한 정치 외교적 반대를 공공연하게 표출하는 그런 장이었다고 세계 언론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한미일 대북중러라고 하는 신냉전 구도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과 중국이 혈맹 관계임을 재확인했고, 푸틴과 김정은도 양자회담을 통해서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장면 앞에서 이재명 정권은 무엇을 했습니까? 단 한마디, 특별한 평가가 없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정부 공식 입장에 특별한 평가는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적대 세력의 도발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도발에 침묵하게 되면 저들은 더욱 담대해질 것입니다. 국민의 불안만 더욱 커지게 됩니다. 국가 안보 공백은 침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첫째, 이 침묵은 국가 안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엄중한 침묵입니다. 북중러가 함께 군사적, 정치적 연대를 과시하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아무런 평가도 내놓지 않는다는, 그것은 사실상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도발을 묵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북중러 다 우리나라와 연접해 있는 반대 세력들 아닙니까? 이들은 왜 우리의 사드 배치를 반대했습니까? 자기들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하는 왜곡 아니었습니까?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가 국민이 아니라 반대 세력의 국민이 아니라 반대 세력의 눈치만 본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둘째, 이 침묵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도 문서화된 공동 합의문 하나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능수능란한 협상의 달인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무엇 하나 국민에게 유리한 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 비용만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작 3시간 전에 자신의 SNS에 한국 상황에 대해서 숙청,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이재명을 압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재명은 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전전긍긍하면서 위기를 모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재명의 태생적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뒷말이 무성한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을 안보 동맹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북중러 연대에 침묵한다면 미국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더 큰 압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무책임한 침묵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한미 간에 문서화된 공동 합의문이 없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더 불리한 위치로 몰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과 일자리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불러오게 될 것이 크게 우려가 됩니다. 안보와 경제는 따로 가지 않습니다.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 협상에서도 힘을 잃습니다. 이재명의 침묵은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통상 협상에서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위협하는 것이 됩니다. 저 황교안과 신당 자유와 혁신은 분명히 천명합니다. 첫째, 이재명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북중로 연대가 대한민국 안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국민 앞에서 솔직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둘째, 외교 안보 라인을 지금이라도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한미 협상에서도 드러났던 그런 외교 안보 라인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한 외교 안보 라인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침묵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한꺼번에 위태롭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신당 자유와 혁신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함께 저는 대한민국은 세계 자유민주 진영과 함께 서 있으며 또 국민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지켜낼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이재명이 해야 할 책무고 또 국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와 혁신 최고위원 주은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의 굴욕적인 대중 외교와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 의 우원식은 중국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행사 혹은 기념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의 무력을 과시하며 패권 의지를 드러내는 정치적 무대입니다. 그런 자리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 참석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참석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적 의지로 보여질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사건입니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기에 더해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과의 한미 동맹 신뢰 파탄 위기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열병식에 중국, 러시아, 북한 정상이 한데 모여 세를 과시하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향해 미국에 대항할 모의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는 매우 실망했다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미 동맹 파트너인 미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일본의 관점에서는 우원식 의장의 이런 행보가 매우 불쾌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동맹을 외면하고 중국의 무력을 과시하는 자리에 참석한 이런 모습은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질서 속에 한국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행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한미 동맹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행보는 분명 양다리 외교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과거에도 스스로 남긴 발언 중 중국에 대한 굴욕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중국의 쉐쉐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포지션을 스스로 낮추고 국격을 무너뜨린 발언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얼마 앞둔 시점에 중국의 특사를 파견하는 매우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외교 매너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이런 외교적 결례입니다. 또한 이재명은 정책적으로도 중국에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비자나 투자, 부동산 취득에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반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다양한 규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규제들을 통해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은 세금과 규제로 허덕이는 반면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에서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인은 한국에서 그 어떤 간첩 행위를 한다 해도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인이 군사시설을 촬영해도 한국 전투기를 불법 촬영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최악은 중국의 한국 내정 간섭에 이재명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충성한다는 것인데요. 한국에 주재하는 동안 한국 정부의 숱한 내정 간섭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 대사가 극우 세력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단속하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유대학은 중국 공산당의 대한민국 내정 간섭에 항의하며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매우 상식적인 청년들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지는 못할지언정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이를 단속하라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며 심지어 자유대학을 외교사절 모욕죄로 형사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동맹국인 미국의 성조기를 찢은 대진연이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라는 비판뿐만 아니라 법 적용의 일관성 관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매우 상식적인 태도이며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공산주의와 중국 내정 간섭에 반대하는 청년들을 극우몰이를 하고 정작 대한민국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 중국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조차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는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친중 정책은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매우 잘못된 방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의 굽신거리는 굴욕적인 외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의 굴욕적인 태도로 국민들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신뢰를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는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정부의 횡포를 우리가 방관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자유는 점점 더 희박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굴욕적인 대중 외교를 막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한미일 동맹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유와 혁신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자유와 혁신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장애투쟁을 지속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친중 정권을 몰아내고 한미동맹을 바로잡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한 경찰관이 온라인에 멸공이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징계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반공산주의 국가라는 뜻입니다. 멸공은 나라의 기치입니다. 군대에서 훈련할 때 쓰는 피와 식별띠에도 멸공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멸공은 군, 검, 경이 필수적으로 다 가르쳐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군대와 검찰과 경찰은 다 대공수사를 합니다. 대공수사란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고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체제를 반대하는 내란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멸공을 말하는 경찰을 처벌한다면 대공수사도 불법이란 말입니까? 대공수사를 하는 경찰이 멸공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경찰을 징계하는 것은 경찰 간부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재명 정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찢는 것은 표현의 자유고 시진핑의 얼굴을 찢는 것은 외국 사절 모욕입니까? 이재명 정권은 한국과 미국이 동맹인 것을 모릅니까? 미국은 한국 전쟁 때 북한, 중국과 중국을 대항해서 우리와 함께 싸웠고 미군은 3만 6천 명 이상이나 전사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중국과 북한 공산당이 우리에게 위협인 것을 모릅니까? 이재명 정권은 공산주의자들의 모임인 것입니까? 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모범 공직자와 시민을 징계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포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것은 나라의 체제를 뒤집는 내란죄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공산주의 세력인 중국, 북한의 편에 서서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이들은 반공을 외치는 시민들을 겁박하고 우리의 동맹인 미국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세력인 중국과 북한의 편을 듭니다. 전승절에 중국, 러시아, 북한의 주축으로 모인 그 모임은 반미, 반자유민주주의자들의 연합체 그 자체입니다. 그곳에 서방 세력은 아무도 가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만 서방 세력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유일하게 참가하였습니다. 국정원장도 통일부 장관도 노동부 장관도 국가의 지도자에 앉아 있는 자들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의 문재인은 대통령 당시에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내용을 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알립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공산주의 세력이며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일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가 재정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았지만 정작 가장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곳은 그대로 방치한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6년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역대 최대 27조 원을 구조조정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70조 원 규모로 책정되는 교육교부금은 단 한 번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학령 인구가 5년 동안 30만 명 이상이 줄었는데도 오히려 교부금은 15조 원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됐습니다. 그 결과 시도교육청은 23년 말 기준 18조 7천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쌓아두고도 매년 5조에서 8조 원을 이월하거나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눈먼 돈이 낳은 폐해는 멀쩡한 건물 허물기, 불필요한 기자재 구입, 공짜 노트북과 현금 살포라는 천태만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경우 향후 35년간 매년 25조를 절감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맸다라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최교진 교육부 후보자의 발언입니다. 이런 비효율을 개편하기는커녕 교육교부금을 유지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별도로 더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이 남아돌아 낭비되고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는 마당에 고등교육 예산을 따로 확보해 또 다른 눈먼 돈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29년 국가 채무는 1,789조 원, GDP 대비 5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눈먼 돈과 쌈짓돈이 낭자하니 오죽하면 창원 간첩단이 시도교육청의 예산을 지급받아 공작 자금으로 국내에서 자체 조달했는지도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는지도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우려가 최교진 후보자에게는 너무 여실히 드러납니다. 누가 최교진 후보자를 추천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최교진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음모론 공유,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로 희화화했고 심지어 16년 촛불 집회에서 60갑자를 이용해 잘 가라 병신년이라는 막말을 남겼던 인물입니다. 음주운전의 벌금형을 받은 본인은 다른 교사들의 음주운전을 중징계했습니다. 조국, 안희정, 김경수 등 범죄 연루 인사를 감싸기도 했고 보수 인사들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노골적인 편향성도 드러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고사하고 도덕성과 균형 감각마저 의심받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 후보로 추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을 방증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단순한 부처 수장이 아니라 사회부총리이자 국가인재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후보자의 행적은 비교육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도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 하는 천양지차입니다. 전임 이진숙 후보자가 논문 표절 의혹으로 낙마했는데 이번엔 그보다 더 심각한 후보를 들이댔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사람을 추천했습니까? 대통령실이 국민을 조롱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사를 교육부 장관으로 내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정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조직적 기만과 조롱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은 무너지고 교육부 수장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인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반국가 세력의 자체 활동 자금, 공작 자금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구조조정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로 국민을 속이고 비교육적 인사를 장관 자리에 앉히려는 시도는 반드시 철회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 의장 강익현입니다. 북한 경제난과 갈마 리조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외화가 절실합니다. 북한 당국은 2년 전 각급 기관과 기업소 노동자 임금을 최소 10배 이상 인상한 결과 내화, 즉 북한 돈이 많이 풀리면서 물가가 급등하고 환율도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8월 현재 북한 쌀값은 키로당 23,200원으로 올 연초 대비 3배나 뛰었고 환율도 2배나 뛰었습니다. 이렇게 쌀값이 오르다 보니 원산 등 일부 지방에서는 아사자들이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김정은은 유엔의 대북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외화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원산 갈마반도 해변에 2만 명이 들어갈 정도의 리조트를 짓고 지난 7월 1일 개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러시아인들이 다녀가는 정도며 이 큰 대규모 리조트에 관광객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2019년 30만 명에 달하던 중국 관광객이 발길을 끊은 지 오래고 중국 당국이 북한 여행을 여전히 불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일본은 100년의 적이요, 중국은 1000년의 숙적이라고 떠들어댔지만 북한이 당장 아쉬운 게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중국은 관광객 방북 허용 등 대북 경제 지원을 미끼로 트럼프와 회담설이 나돌고 있는 김정은을 꿰어 이번 전승절 행사에 불러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은 중국에 팔려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1950년대 당시의 이념으로 뭉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아니고 중국 경제에 목매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 전승절 행사에 불려간 것입니다. 중국이 자국민들의 북한 관광을 허용한다 해도 중국인들은 부동산 하락, 경제 침체 등으로 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북한 관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 갈마 리조트는 김정은이 자신의 고향 원산에 세운 시설로 어떤 형태로든 리조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치적으로 남기기를 바랄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힘들 경우 서방으로 눈을 돌릴 수 있고 금강산 관광 케이스처럼 우리 정부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 한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에게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달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원산 갈마지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서방권에서는 북한 관광을 올리가 만무합니다. 생때 같은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 관광을 갔다가 간첩 혐의가 씌워져 고문 끝에 시신 상태로 귀국한 바 있고 새벽녘 일출을 보러 나갔던 우리 주부 박왕자 씨가 인민군 총격에 피살된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북한의 갈마 리조트 관광 문호 개방 가능성과 관련 자유와 혁신은 사전부터 극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원산이나 강원도 동해안이나 동일합니다. 강원도에 갈 관광객들을 행동 제약을 받는 북한에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 이재명 정권은 원산 갈마지구 관광을 허용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또다시 북한 인민군의 사격 목표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자유와 혁신은 재강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